자, 이번 영상은 앞에 그 설명드렸던 영상이 25분 넘어서 26분 정도 되니까 끊고 이번 새로운 영상은 또 25분 내외로 설정을 해갖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25분 내외로 이렇게 잘 맞추려고 하는 거는 영상이 너무 1시간 가까이 길어지면은 지루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수업 관련된 또는 설명하는 데 있어서 관리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25분 내외로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에 영상에서 논문 지도하면서 주로 이제 자료 검색할 때 KCI에서 국내 논문 검색하는 걸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가버렸는데, 이 KCI에서 이렇게 논문 검색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기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있는데, 유사도 검색하는 거, 요번 영상 만들면서 시간이 나면 KCI에서 유사도 검색하는 내용을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논문 검색하고 자료 검색할 때 학교 교내 안에 있을 때는 그 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가지고 다운로드 받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서관에서 쭉 연결이 이제 DBPR라는 논문 검색 다운로드 사이트, 그 다음에 리스 해갖고 학술 연구 정보 서비스에서 주로 국내 학술지들을 도서관 통해 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교보 사이트에서도 논문을 검색하고 그 다음에 유료로 살 수가 있는데요. 이 똑같은 논문이더라도 대학 도서관에서 교내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다운로드 받는 거는 무료인데, 교보 사이트에서 제 논문도 5,000원, 4,000원 이렇게 팔고 있어요. 검색해보면은 나와요, 실질적으로. 근데 5,000원에 5,300원? 뭐 이렇게 팔고 있는데, 저한테 인지세라든지 무슨 돈 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 논문 쓰면서 학회에다가 판권을 다 넘기거든요. 위임을 해주면 학회에서는 이런 교보 사이트라든지 뭐 돈 받고 이렇게 논문 다운로드 해주는 데다가 판권을 팔아요. 그러면은 한 편당 500원인가 몇백 원 못 받아요, 학회는.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이 교보 사이트에서 다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5,800원에 판다, 논문 하나에. 그러면 학회에 한 500원이나 뭐 800원 정도도 안 가요. 그러면 학회에서는 그 학술지 받은 돈이 몇백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딴 사람이 벌어가는 뭐 이런 게 되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그 교보 사이트에서 대학원생이라면은 돈 내고서 다운로드 받지 말고 학교 교내에서 또는 대학 홈페이지에 그 외부에서 로그인 해갖고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학교 안에서 다운로드 받으면은 무료다,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요거 하나하나 사이트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대학 도서관 보자면은, 자, 여기 부경대학교 도서관 사이트를 제가 보여주고 있는데, 인터넷 주소가 libweb.pknu.ac.kr 사이트네요.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웹 요거의 약자인데, 여기 들어오면은 부경대 도서관에서 뭐 여기 눌러 보면은 학술 논문, 전자저널, 전자책, 해외 학술지도 검색할 수 있고, 단행본, 학술 논문 이렇게 검색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술 논문 중에 한번 제 이름으로 검색해 볼까요? 이춘수 딱 치면은 뭐 책도 나오고, 여기 국제 마케팅, 뭐 단행본 이렇게 누르면 쭉 나오는데, 여기 뭐 동명이인이 있으니까 저거 아닌 것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국제 이비즈니스 연구학회 풀텍스트 DBPR KCI 등재, 요거는 이제 제가 쓴 논문이라 갖고 교내에서 이렇게 다운로드 하면은 DBPR 연결돼 갖고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제목으로도 검색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대학교 도서관 교내에서 이렇게 활용하는 그거를 예를 들어 보여줬고, 학위 논문도 이렇게 쭉 검색해 갖고 원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이건 저하고 상관없는 동명이인의
논문들이 있네요. 그리고 이제 학술지 논문, 단행본, 통합 검색 이렇게 해가지고 검색을 할 수가 있고요. 대학교 도서관에 하면은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학교에 보니까 제가 개정판 내기 전이랑 뭐 이런 책이 5개가 있네요. 그래서 책들이 빌려서 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dbpia.co.kr 사이트는 학교 도서관 통해 갖고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검색 자체로 이 사이트에 로그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검색들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도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고요. 이춘수 이렇게 해가지고 눌러보면은 뭐 굉장히 논문의 종류가 많이 나오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보시면은 뭐 공학 뭐 이런 거는 저하고 상관없이 무역학, 경영학, 경제학 이렇게 해가지고 검색을 딱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검색이 되는데, 오늘 사이트 응답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가 않네요. 내용도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외부에 접속해서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제 dbp야에서도 논문 검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RIS 해갖고 학술 연구 정보 서비스라고 또 유명한 데가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여러분들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 한다든지, 아니면 학교에 도서관 그 학내에서 사이트 접속해갖고 여러분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저자로 검색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논문 제목으로 키워드로 검색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보면은 쫙 많이 나와 있죠. 원문 제공하는데 뭐 제가 KCI 등재지 이렇게 눌러보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실행 한번 눌러봅시다. 다양한 시도를 통해 갖고 동명이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잘 걸러내 가지고 해볼 필요가 있고, 저는 이제 사회과학 쪽에 주로 논문을 많이 썼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걸러져야 되는데, 사회과학으로 하니까는 쭉 나오네요. 그거 좀 뭐 제가 썼던 거, A Study on Labor Industries Global Export Competitiveness 해가지고 김산업의 글로벌 수출 경쟁력에 관한 영어 논문을 제가 쓴 게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제 조윤교 교수나 김병구 교수랑 같이 썼던 동아시아 경상 영문 논문이라든지 굉장히 2008년도에 썼던 것도 이렇게 검색이 되고요. 그다음 원문 보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저랑 상관없는 것들도 이렇게 검색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기서 찾아가지고 다양한 최신 논문들을 키 아티클이라든지 이런 거 넣으면은 쫙 나오기 때문에 잘 검색을 해 보시고, 또 여러분들한테 이제 저번에 교보문고에서 이렇게 논문이라고 이렇게 책 제목을 논문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요, 여기 보시면은 총 4,187개의 검색 나왔는데, 제가 왜 교보문고에서 이제 책 제목을 논문으로 이렇게 통합 검색했냐면은 한 번에 통과하는 논문 검색과 쓰기 전략 해갖고 이런 최신 내용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빌려갖고 읽어볼 필요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한 번에 통과하는 에이모스 구조 방정식 활용과 SFS 고급 분석 해갖고 한빛 아카데미 출판사에서 이런 것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뭐 논문 작성 연습 해갖고 생애 첫 논문 완성을 위한 31가지 논문 작성 연습. 비교적 최근에 나왔네. 21년도에 나왔으니까요. 이런 거 도서관에 많이 빌려볼 수 있거든요. 논문의 힘. 이거 너무 제목이 참 잘 지었네요. 공부의 시작과 끝, 논문 쓰기의 모든 것 해가지고 이런 단행본 보면은 여러분들이 논문 쓰는 거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한두 권 정도는 읽고 논문 쓰는 거를 연습을 해야 돼요. 통계 분석 방법론에 관련된 책들은 많이 있으니까 방법론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찾아갖고 열심히 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요것뿐만 아니라 책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유튜브가 잘 돼 있어갖고 유튜브 영상으로도 이렇게 저 노경섭 교수님의 SPSS라든지 하여간 초심자를 위한 논문 설명해주고 소개해주는 사이트 유튜버들이
또 굉장히 영상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교보문고의 학술지 이렇게 검색을 딱 해갖고 들어와 보면, 자, 학술지에 대한 뭐 검색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대학생 자살 생각에 대한 연구 동향, 국내 학술지 중심으로, 이게 2023년 12월 31일에 단국대학교 상담연구소에 나왔는데 5,200원에 팔고 있네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에서 고정완 박영호 교수님이 쓰신 이 논문이 5,920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 비교적 따끈하네요. 2023년 11월 30일 날 나왔으니까. 근데 이분들한테 인지세 한 푼도 안 간다고 말씀드렸죠. 이 학회로 이제 뭐 이 책에 5% 이런 식으로 해갖고 조금 량이 이분들한테 이 학회로 가고요. 이분들한테는 돈 가는 게 없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저 또한 제 논문 여기서 검색하면은 많이 나오는데, 저렇게 논문으로서는 인지세 받는 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책은, 제 책 검색하면 나오는데, 책은 인지세가 3인 저자인데 15% 주는데 거기서 이제 5% 받거든요. 세금 1% 띄면은 그 책값의 4% 정도가 제 인지세로 이제 들어오는데요. 근데 책이 1년에 100권 정도? 몇백 권 안 팔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지세도 이제 작년에는 아예 안 들어오고 막 그랬는데, 뭐 책을 뭐 사라고 강요는 안 하겠지만은 수업 교재는 사셔야 돼요.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 출판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저 책 쓰는 사람 힘도 나고, 출판사 입장에서도 책이 안 팔리고 유통이 안 되니까, 좋은 출판사들 여태까지 많이 문 닫았거든요. 제가 잘 아는 출판사도 경영난에 허덕이다가, 문 닫고 도산하고 막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너무 복사만 해서 보지 말고, 술값 좀 아껴가지고 사야 될 교재는 좀 준비를 하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뭐 논문 검색 사이트 해갖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www.riss.kr 이 사이트 링크 돼갖고 뭐 검색 사이트로 해갖고 들어와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제가 이제 KCI 사이트에 들어오면 kci.go.kr 이 사이트에 여러분들 회원가입하고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서 학술지 통합 검색을 할 수도 있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논문 유사도 검색을 꼭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회에서라든지 뭐 유사도 검색, 여러분들 레포트라든지 턴페이퍼라든지 학위 논문 이런 것들 쓸 때는 유사도 검사를 꼭 해봐갖고, 내도 모르는 이제 동일 문장이라고 하면 출처를 안 밝힌 문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찾아줄 수 있으니까 유사도 검사 이거를 꼭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에 회원 정보를 하고 유사도 검사 이렇게 누르면 클릭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요런 사이트 페이지가 나와요. 그래서 뭐 유사도 검사 방법 안내라든지 원문 파일, 예를 들어 PDF로 된 거 주면은 뭐 변환 요청을 해가지고 검사도 해주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아래 한글이라든지 MS 워드 요런 것들을 이제 여기다 파일 업로드를 하게 되면 클릭하고, 자, 그래서 뭐 이제 내가 찾아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서라든지 프로포잘, 학위 논문, 학술지 논문 이런 거 작성하실 때는 꼭 유사도 검사를 실시해서 유사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혹시 나도 모르게 출처를 빼먹은 게 있는지 아니면 그냥 무턱대고 막 갖고 온 게 있는지 이런 걸 검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고요. KCI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카피킬러라는 것도 학교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카피킬러가 조금 더 엄격하게 이렇게 조사를 하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KCI 정도만 해도 얘네들에도 꽤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기 보시면은 파일 업로드 해가지고 여기 내가 하고 싶은 검사하고 싶은 파일을 이렇게 파일 첨부 누르면은 경로 지정해가지고 올리신 다음에
체크하고 유사도 검사 요거 눌러주시면은 자동으로 쭉 시간이 지나면은 금방 유사도를 검색을 해주고요. 여기 이제 유사도 검색 결과가 딱 눌러보면은 나오는데, 제가 이제 그동안 많이 해봤어요. 어떤 보고서도 한 번씩 해보고, 그 다음에 제가 논문 게재할 때 뭐 영어로 쓴 거는 주로 1%씩 나오고요. 그 다음 학술지 논문 심사할 때도 이렇게 한 번씩 올려보고, 기본적으로 5% 미만으로 학술지는 만들어서 투고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요 3% 나온 거는 이제 뭐 제목도 제가 뭐 입력하면은 되긴 하지만은, 이거 눌러 보면은 제가 그 산업체 에로기술 컨설팅 해가지고 쓴 그 보고서가 있는데, 혹시나 이 보고서가 또 얼마나 유사도가 높은지 검사를 이렇게 해갖고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유사도가 3%가 나왔는데, 클릭을 딱 해가지고 보면은 여기에 그 파일명이 나오고 동일 문장이 제로가 돼야 돼요. 반드시. 동일 문장이 1, 2, 3, 4 여러 개가 있다는 건, 이걸 클릭을 해보면 인용을 했는데 출처를 빼먹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문장은 반드시 찾아가지고 출처를 집어넣어야 되고, 클릭해보면 유사 의심 문장 하면은 6단어 이상이 되면은 유사 의심인데, 유사 의심일 뿐이죠. 이런 거는 뭐 이렇게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그 표절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이런 단어들이 막 똑같은 게 연결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출처 표시한 URL이라든지 뭐 이런 일반적인 것들은 표절이 아니죠. 그래서 특히나 요 단어 6개가 굉장히 많이 체크가 됐는데, 이런 것들은 뭐 무난히 넘어가 줄 수 있고, 그래서 유사도를 5% 미만으로 맞추려고 늘 노력을 하고, 동일 문장 이런 그 표절의 시비에 걸리지 않게 요거 찾아가지고 동일 문장이 나오면 그거에 따라가지고 출처를 찾아서 밝히고, 그런 것들이 또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뭐 결과 보고서 이렇게 또 종합 결과 다운로드 해가지고 그 유사도율을 학회에 따라서는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제출해야 되니까 잘 활용하는 방법들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KCI에서 논문을 검색을 하고, 그 다음 다운로드 되는 건 다운로드 되고, 안 되면 각 사이트 그 학회 사이트에 접속해도 되고, 학교 도서관을 통해 갖고 DBPR라든지 RIS 사이트에서 접속을 해 갖고 다운로드를 하고, 그다음에 교보 사이트에서도 검색은 되는데 돈 주고 사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특히나 이제 논문 작성법에 관련된 그 책들이 단행본들이 있으니까 한두 권 정도는 최근 걸로 좀 사보는 것도 괜찮고요. KCI에서 중요한 거 있었다고 얘기했죠. 유사도 검사. 요거뿐만 아니라 카피킬러도 유사도 검사, 표절률 검사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5% 미만으로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동일 문장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동일 문장은 제로로 만들어야 되고, 동일 문장이 있다는 거는 내가 출처를 명확하게 안 밝힌 문장들이 있다. 근데 그런 문장 같은 경우에는 출처도 밝혀야 되고, 문장을 좀 다듬어 줘야지 그 유사도가 좀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같은 표현이라도 좀 세련되게 문장을 좀 바꾼다든지, 이해하기 쉽게 단문형으로 표현을 한다든지, 적절한 단어로 좀 이렇게 세련되게 표기한다든지, 이렇게 해갖고 유사도로 좀 5% 미만으로 낮출 때는 깔끔하죠. 그래서 뭐 영문 논문 같은 경우 유사도가 대부분 1% 정도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카피킬러라든지 KCI에서 유사도 검사 꼭 해보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자료 검색과 학술지 선택하는데, 학술지 제가 그 KCI에서 저 검색해보면은 무역학회지, 뭐 국제 이비즈니스 학회라든지 통상정보학회, 무역통상학회라든지 관세학회, 국제경영관리학회, 국제상학회, 뭐 여러 가지 학회가 있는데, 제가 주로 이제
그 게재를 하는 데가 대여섯 군데 학술지가 있으니까요. 주제에 맞게 논문을 학회에 투고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국내 순수 경영에 관련된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학회지의 주제나 성격에 안 맞으면은 그게 게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어 갖고 뭐 인적 관리에 대한 순수 국내 기업의 인적 관리에 대한 내용을 국제경영 리뷰지라든지 무역통상학회지 이런 데 게재하려고 투고하면 주제라든지 학회 성격이 안 맞는다고 논문의 내용을 둘째 치고라도 주제가 안 맞아갖고 리젝트 당하거나 심사 반려를 당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학술지마다 그 학술지의 주제에 맞아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학술지는 그 학술지의 컨셉이 있기 때문에 이 학술지 주제에 맞고 그 다음에 이제 편집 있잖아요. 이 편집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을 한 편 나중에 찍어갖고 보여드릴게요. 이 편집이 굉장히 중요해요. 학술지 편집, 학위 논문 편집, 이게 학술지는 편집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가지고요. 우리가 학위 논문 한 편 정도 쓸 정도면 워드 프로세스의 달인이 돼야 되는 거죠. 뭐, 아래 한글의 달인, 목차 만들기, 페이지 번호 넣기, 뭐, 2단 편집, 그다음 글꼴 바꾸기, 뭐, 여러 가지 이런 표, 제목 넘버링이라든지, 표 모양, 표 그림, 그 다음에 여백, 띄어쓰기, 들여쓰기, 그 다음에 각주 달기, 각주의 형태, 참고문헌 표기 방법, 학술지 표기 방법,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런 테크닉들은 여러 번 해봐야 되고요. 학술지마다 편집 양식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러한 편집 양식은 그 학술지에 편집 샘플이 있으면 그 샘플을 가져다가 내용을 수정해서 쓰는 게 가장 좋죠. 우리 학위 논문도 그 기존 선배들이 쓰던 거라든지 학교에서 하는 거라든지 특별한 양식은 없는데, 우리 부경대학교 정문에 보면은 그 인쇄 가게가 있거든요. 그 뭐 특별 저한테 물어보면은 제가 알려드리겠는데 상호명을 여기서 바로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학교 정문에 나가가지고 찾길 건너서 오른편으로 한 30m 가면은 그 학위 논문 인쇄 출판하는 데가 있는데요. 아싸리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은 학교 양식으로 편집하는 거는 거기다 의뢰하면 해상도도 올려주고 편집도 깔끔하게 해주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가는 좀 줘야겠죠. 그래서 제본도 이제 나중에 거기서 하고, 그래서 이제 편집에 관련된 내용은 뭐 시간이 없으면 거기다 의뢰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논문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지도 교수님이나 그 교수한테 잘 그 내용을 받아갖고 학위 논문은 학교 정문에 그 인쇄소 가가지고 편집을 의뢰하면 되고요. 근데 학술지 논문은 편집하는 테크닉이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앉아갖고 뭐 서너 시간, 많이 걸리면 서너 시간이고 짧게는 한두 시간 안에 편집을 끝내는데 일반 석사 과정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한번 편집해봐라. 예전에 그러니까 뭐 일주일도 넘게 걸려요. 편집하는데.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아가지고 옆에서 보면서 좀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편집 스킬은 다음번에 한번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또 소개하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또 만납시다.